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이론. 그래서 따로 자료 안 드리고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하고 요약집 보시고 그냥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목적은 거의 안 나오니까, 최근 10년간 안 나왔으니까 암기 프린트 1번에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는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집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 요약집 가져라고 말씀드렸죠? 안 했어요? 그냥 아니면 페이지 안 봐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가슴속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집은 7페이지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됩니다. 또 중개를 완성한 때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적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 이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됐던 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도 원래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 알선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유치권이라고 해도 그 밖의 권리,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중개의 3요소, 요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최근 10년간 나오진 않았습니다.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그 다음에 제가 말 잘못했네요. 이게 중개, 여기 있는 중개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따라서 중개는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 보수는 중개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보수는 중개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는 가능하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하다. 이게 5번 지문이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중개의 행위에 포함된다. 32회 기출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경매 넘어가서 떼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해야 된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죠.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직원이 계약금 떼먹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판례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또 중개행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용어정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시험에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오는데 관념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 자, 다음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3가지가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이 업은 직업의 줄임말로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개업의 요소에는 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을 하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는데,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법인의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개업공개사여야 한다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특수법인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요약집은 8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나오는 걸 지금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걸 그냥 전체적으로 진도와 상관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터 7번인가? 암기 프린터 지정 요건 7번 맞을 것 같은데요. 5 빼기 2는 3. 이거는 지정 요건은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7번 맞아요. 개업 공개사입니다. 지금 개업 공개사, 공인중개사 말 들어가는 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협회 회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협회 회원 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안 된다. 32회 때 출제됐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따라서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이 어렵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소공은 중개업무 가능한데 보조원은 중개업무 불가능이다.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공은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 없습니다. 서명 날인 의무가 없지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보조원이 서명 날인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제출 대행도 불가능합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거 예금이 비결, 예방교육, 금쟁이,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 5개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개공 등, 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나오고요. 용어정의. 다음은 중개상물입니다. 토건입광공입니다. 토지건축물 임목공양재단 광업재단인데 요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하고도 똑같습니다. 다만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중개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 아닌 것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게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이거는 토락지, 여기까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대토권은 불법입니다. 중개하면 이게 주택법이 아니라 공익사업 취득 옛날 토지수용법이죠.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대토권은 불법이다.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하는 게 중개상물이죠.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다. 금전채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기 때문에.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 중개상물입니다. 다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목 전부 중개상물입니다. 모든 지목, 양어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다 중개상물입니다.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것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거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다만 증여계약이나 기부채납원 계약이라도, 요거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이라도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니까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 수용, 경매, 판결 이런 거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상속 그 자체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이다 시험에 나왔어요. 상속받은 거는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된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증여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는데 증여받은 토지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수용, 경매, 판결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점유권도 점유의 성질상 가지고 있는 게 점유니까 이거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성립은 아니다. 양도, 이전은 중개상 권리이다. 질권, 동산 권리 질권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려웠고요. 이제 요약집 16페이지에 있는데, 요약집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암기. 조금 전에 중개상물하고 용어 정의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시험 시행기간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제가 자꾸 기출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에 80% 이상은 기출문제를 냅니다. 출제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출제위원 안 들어갔어요. 전화해보니까 있더라고. 작년 출제 올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있더라고요. 2주 전에 들어가요. 2주.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전에 들어가요. 아직 2주 남지 않았어요. 2주. 네, 시험 1차 시험 시작하고 그 수험생 다 들어가고 땡 울리면 시험 끝나기 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못 보잖아요. 나와요 그때. 그 계속 하루 일당 30만 원 정도 줘요. 출제위원들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 받는데요? 물어보니까 한 2주, 열흘에서 2주 정도 하고, 예, 한 500 받아요. 그 교수님들은 갈라 하겠어요? 안 갈라 하겠어요? 학교에서? 서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거는 또 받고, 출장비까지도 받아요. 그리고 또 학교 공식적으로 수업 안 해도 돼. 총장, 그런 거 다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수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 가서 놀고,
시험 출제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대. 그럼 막 논다 하더라고 맨날. 그 미치겠대. 그게 아무 휴대폰도 못 쓰고 그 안에서는 이메일도 못 보내고 밖으로는 못 보내고 안에서는 또 볼 수 있대 인터넷도. 근데 밖에 사람하고는 통화도 못 한대. 만약에 상당하면 부모님 상당하면 경찰관 대동회가 나와가지고 그냥 절만하고 바로 또 돌아가야 된대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도 하면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서약서 적어요. 근데 보면 유명한 교수님 뭐 이창석 교수님 이런 분들은 책에 보면 출제위원장 역임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책에.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 그분들은 옛날에 역임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지. 원래는 역임했다는 말도 적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서약서 적어요. 적기는. 아니 시험 문제는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볼 수 있는, 아니 5개년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어쨌든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80%는 모든 과목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인데 5개 지문 똑같이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아까 그 나왔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 한 개 지문씩은 나오겠죠. 5개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는 절대 안 낸다고요. 작년에 냈던 거. 작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올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낸다고요. 예. 거의 최소한 70% 이상은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나오고, 특히 학개론이 최고 문제라더라고. 학개론. 다른 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기출문제 아니라도 법 바뀐 거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공법은 이의신청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법은 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내요.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내도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틀리는데 굳이 뭐 학설, 판례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학설은 안 내고 판례도 공법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당연히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공법에 나올 수 있는 판례는. 나머지는 전부 법조문에 있는 대로 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10문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민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32문제 정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렇게 나와요. 그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처음 보는 문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했던 거 많이 나왔는데 좀 헷갈리는 거,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10년 동안 안 나온 거 이런 거는 제가 목적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목적은 10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논란의 여지 없어요. 그냥 암기하면 돼요. 이거 단순히 부정행위하면 5년, 시험에 3년 X 이렇게 나온다고요. 4년, 6년 이렇게 안 나와요. 3년 X에 왜 밑에 3년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인데 시험에 또 5년 반대로 바꿔서 낸다고. 이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안 하려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전부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후 거치는 건 없어요. 사후에 의결 거치면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매년 시행하는데 1회 이상이니까 2번 보더라도 할 말이 없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15회 때 추가 시험 해가지고 2번 봤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이게 학원이 어려워진 게 15회 이후에요. 15회 추가 시험을 봐버리니까 그때 3만 명 넘게 합격했거든요. 합격할 사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엄청나게 학원이 많이 쇠퇴했어요. 제가 지금 한 25년 강의하면서 250명 특강 250명 지금 미아리 국가고시학원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250명 특강 들었어요. 그냥 하루 특강 듣는 게. 이제 그만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겠죠. 이제 지금은 소량 다품종화되고 있어요. 시대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뭐 대형 학원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어디든지 학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자, 이때까지 나왔던 것 시험. 부정행위하면 5년간 출제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3년 X.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X 이렇게 나왔어요. 매년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시험 언제 보는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되고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90일이라는 숫자 암기 프린트 38번에 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가지고 오세요. 두 개는 다음 주에도
38번에 있습니까? 90일. 90일이라는 숫자 여기 딱 한 번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자격증 교부 요거 4번 시험에 한 17번 정도 나왔는데요. 시험에 1개월 대신에 2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됩니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암기 프린트에 1개월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암기 프린트 39번에 있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여러분들 50% 받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재접수해요? 아, 빈자리. 그럼 요거는 아니겠네. 7일 전에 취소한 사람 해당. 아, 여기도 지금 취소한 사람이 있긴 있겠네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2만 명이 넘더라고요. 취소한 사람이 접수했다가. 많아요. 그 접수 인원이 약 40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32만 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9만 명 넘게 줄어들었어요. 그 올해도 약 30만 명 가까이. 30만 명인데 실제 1, 2차 같이 보면 2명으로 잡혀요. 그래서 실제 순수하게 접수 인원은 20만 명이에요. 근데 시험 실제로 보러 온 사람 8만 명이에요. 그 한 60% 결시. 8만 명인데 올해는 제가 볼 때 한 7만 명 정도 보러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유리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낼 개연성이 많아요. 또 저보고 네가 쉽게 나온다 해가지고 공부 안 했는데 책임지라 내 인생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저는 빅데이터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건 몰라요. 지금 출제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려울지 쉬울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은 이때까지 접수 인원이 많으면 조금 어렵게 냈고요. 접수 인원이 적으면 좀 쉽게 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쉽다고 지금 와서 공부 안 하고 어렵다고 지금 와서 뭐 공부한다고 됩니까? 어차피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안 하던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루틴을 정해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쉽든 어렵든 이제 운명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파트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국토부에 두어야 한다, 둔다, X, 둘 수 있다.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개가 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만 둘 수 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심의한 경우.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X로 나왔습니다. 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돼요. 주택인 경우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요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위원장 1명 포함인데 제외 X입니다. 제외하면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숫자 시험에 나왔고요. 요 숫자는 암기 프린트 39번에 있고요. 포함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 왜냐하면 제외하면 8명이 되잖아요. 포함해버리면 8명이 되면 가부동수 4명 찬성 4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홀수입니다.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임명 요청한다. X로 출제했어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임기, 모든 위원 임기 2년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공무원 인사발령나면 근무해야 됩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책심의위원회 제척 사유,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돈 받은 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돈 받고 감정해 주잖아요. 저도 자문위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자문해 주는 게 아니라 자문료 받아요. 제가 그냥 전화 오는 거 다 연락 다 받아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100만 원 내라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100만 원 미리 입금시키고 뭐 물을 건지 먼저 문자로 보내놓으면 내가 3일 후에 답변해 주겠다. 공부해가지고 이런 말은 안 하고 지금 바빠서 도저히 그 너무 지금 상담이 많아서 그 컨설팅 제가 사업자 등록도 해놨기 때문에 불법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 돈 많이 받으니까 더 상담 좋아하더라고요. 공짜로 해주면 별로 가치 없어 생각하고, 그게 자문해 주는 거예요, 자문. 그래서 재척사유에 해당된다.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 위원 7명 중에 1명 저 사람 빼달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자, 그 다음에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척을 안 시키도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전 배우자가 왔는데 재척사유거든요. 전 배우자도.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위장이혼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전 배우자도 재척사유에 해당돼요.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도. 지금 이혼 안 해봐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해보면 됩니다. 안 맞으면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예. (4번) 국토부 장관은 재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예,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제도 한 문제, 여기까지 해서 3문제 지금 나옵니다. 자, 등록 절차, 개업 절차, 요약집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이지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면 페이지 안 봐도 돼. 그냥 눈으로 스캔하면 된다고. 이제 지금 뭐 페이지하고 적고 한다고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자, 개업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한 자가 개업 공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대차,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관청이 하는데,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시험에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한다고 하면 X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7일 이내 교부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은 법조문에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결국은 업무 개시 전이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이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역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된 인장을 이 등록증에 찍어야 되므로 역시 인장 등록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등록 신청할 때 그냥 그 등록 신청서에 인장 등록 인장 찍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이죠.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 서면 통지하는데, 매수 신청대리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보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은 14일이죠.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트는 3번, 요약집은 25페이지에 있는데, 자, 이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 이게 5천만 원 이상을 지금 삭제시켜놨는데 아직 삭제 안 됐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가 아직 삭제 안 됐다고요? 예.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9월 달에는 꼭 된다더만 안 됐어요, 결국. 그 안 된 이유가 제가 그 법인 활성화 시킨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본금 때문에 법인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니고
겸업제함 때문에 그렇다. 법인 되면 겸업을 6가지밖에 못하는데 누가 법인 하겠냐. 개인은 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그럼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검토한다고 지금 계속 올 초에 해놓고 아직도 이거 그대로 있어요. 자본금 5천만 원. 사실은 자본금 돈 없어도 그냥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줘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는 하여튼 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말하는데 어쨌든 없어도 되기는 하다고요. 편법으로 그냥 넣다 서류상 넣다 빼겠죠. 자기가 무슨 돈 가지고 계속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5천만 원은. 어쨌든 지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가 아직 있습니다. 시행령 13조에 있습니다. 단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하니까 지역농협이나 이런 거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필요 없죠. 특수법인은 이거 다 적용 안 된다고요. 특수법인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문제는 이거라고요.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시험에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대신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X.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이 대표자를 포함한 하면 X입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죠.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자,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는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는 경우만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을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특례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된다. 자본금 필요 없다. 특수법인은.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아까 5개 중에 1개라도 미달되면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나와 있죠. 등록 기준 미달돼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또 등록 기준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못 봅니다. 부정행위자도 부정행위하면 아까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지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임원이 1명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돼 있다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2개월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해야 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절대적 취소, 일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결격사유입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지. 심신이 미약한 경우, 박약한 경우, 판단이 치매 환자인 경우 결격사유 아니죠.
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정신 오락가락 한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고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결격 사유고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이라는 글자 들어가야 벗어납니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 신청만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 회생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 결격 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들어가야 결격 사유고 벗어나는 것은 복권 받는 길밖에 없다. 뭐 법정 복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복권 받아야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만기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무기징역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이 잔영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 되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로 출제했다고요.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된다. 법률 변경, 시효 완성, 특별사면, 특별사면 모두 요거 3년 지나야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의 시효는 3년 지나야 되지만 공소시효는 결격사유 아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그럼 선고유예 포상금은 받아요? 못 받아요? 선고유예 돼도? 맞죠? 포상금 받아요. 선고유예, 기소유예 전부 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 받는다. 공소제기라는 건 재판에 넘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선고유예해도 벌금 선고해도 다 포상금은 받아요. 재판에 넘기면. 심지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포상금은. 이거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게 우리가 제가 뭐 강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은 또 이거 바뀐 줄 몰라가지고 틀리면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 기출문제 보면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오면 한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거는 꼭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자격 취소 3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 3년, 그 다음에 등록 취소 3년인데 다만 아까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돼 가지고 법인 등록 취소돼도 그 대표이사 이 어떤 자는 개인 이름으로 언제든지 등록하거나 취직할 수도 있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라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으로 사기죄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는 법인은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일반 고용인은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출제될 확률 100%, 그럼 99.9%입니다. 최근 35년간 해마다 나왔다고요. 결격 사유. 자, 그 다음에 개공등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 겁니다. 맨 밑에 개공등은 예금이 비결 5개고요. 개공, 소공에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인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규정이 없다. 개시 업무, 보존 업무, 보존 설정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공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소공도 작성할 수는 있다. 설명할 수도 있다. 할 의무는 없다. 소공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작성,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만약 했으면 소공은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은 개공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고용인 직원입니다. 요약집은 31페이지. 소공하고 보조원 차이점,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고요. 그 다음에 소공은 중개 업무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이네요. 이거 반대로 바꿔가지 많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보조원의 경우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이게 사진 좀 찍어보세요. 사진 이게 카메라 없다고 사진 찍은 거 왜 안 보내줬어? 저번 주에 찍은 거 빨리 찍어. 일단 찍어. 보내주는 건 나중에 하고. 여기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지금 이거 칸이. 예, 고용 이거는 자동은 이게 고용 신고 찍었어요. 빨리 보내 지금.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 요 순서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른 거 다 자동인데 왼쪽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원, 잘못한 직원하고 사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부진정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게 민법 용어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연대보증 선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부진정 연대채무가. 직원 고용하면서 내가 너 연대보증 서줄게, 다 책임질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업무상 행위는 직원의 법 15조 2항에 그런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형사책임. 직원이 잘못해서 형사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그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시험에 해당 조에 규정된 것인데 시험에는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X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1,000만 원 이하면 직원 잘못해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1,000만 원 이하니까 1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대상인데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가태료, 소속공개사 자격증 취소돼가지고 미반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보조원의 경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인장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단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조원은 서명 날인 인장 등록 업무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는데 자기 회사 책임자 될 수 있는 거죠. 남의 회사 가서는 안 되죠. 남의 회사 가서 되고 또 다른 데 소속공개사로 고용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잖아요. 자기 회사 책임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불가능이고요. 실거래가액 신고서 제출 대행을 소공은 할 수 있고 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소공,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X,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문.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에 1,000만 원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인 개업공개사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겸업 제한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